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긴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어제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지난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0.25%포인트보다는 2배 큰 폭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요. 미국의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연준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 결정은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점도표를 살펴보니까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점도표를 봤을 때 19명 중 10명이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최소 0.5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 실업률이 4.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예측했던 4%보다 조금 더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에 대해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금 절반가량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인데요. 목표 주가의 하향 배경에는 첫 번째로 D램의 수요 감소와 HBM의 공급 과잉 우려,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D램 수요의 감소의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그리고 PC 시장의 위축, 데이터 센터 투자의 감소를 손꼽았는데요. HBM의 공급 과잉은요,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내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비관론이다 라는 의견들이 우세했고요. 시장 상황의 변화에 주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 리포트, 악재에 대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점을 해야 되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26만 원에서 12만 원 절반가량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DDR5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서 아비코 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냐? 쉽게 설명해서 현재 SK 하이닉스에서 DDR4가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DDR5로 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이고요. 이 아비코 전자의 경우에 DDR5 D램 향에 특화된 종목이죠.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DDR4의 수요 감소는 DDR5의 수요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CXL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원인이 HBM의 공급 과잉이라고 지목이 됐죠. 그러나 DDR5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DR5의 수요 증가는 아비코 전자와 같은 DDR5 관련 부품 공급업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고점 대비 최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약 마이너스 80%라는 엄청난 하락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매도할 주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단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역배열로 진행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값을 계산했을 때 업황의 사이클상 이러한 역배열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을 형성해서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박스권 구조에서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면 다가올 턴어라운드 사이클에서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전 고점 언저리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오늘 시장에 1등, 2등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라는 반증이겠죠.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만큼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 업체 쪽에서 수급 순환 랠리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 망할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매집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전마진을 챙겨가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쪽 업종에서 영원히 수급이 이어질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 위주로 미래 핵심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집을 통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비코전자의 하락폭을 보세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예요. 개미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늘어난 거래량들 쫙 보시면은 여기 좌측과 우측의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바닥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저가 메리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방 경직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기술적 반등도 틈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종목까지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